거지 같은 집에서 무슨 상차리니? 애비 없는 애들이 상차린 줄 알겠네. 어머님 이제 그만 웃겠어요. 더 이상 우는 며느리는 없어요. 그 순간부터 시작된 조용한 복수. 남편의 불륜, 시동생의 잎사귀, 시어머니의 공범 행위까지. 형수, 제발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며느라,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봐줘.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친정 엄마를 모욕한 일로 시작된 며느리의 복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엄마 칠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날을 복받은 날이라 하죠. 하지만 그날 우리 가족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밥상 위에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엄마 생신이라는 걸요. 발끝으로 살금살금 부엌으로 향했죠. 강재민이 깨면 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냐며 짜증낼까 봐서요. 냉장고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어제 미리 사다 놓은 재료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어요. 소고기 300g, 당근 2개, 시금치 1단, 도라지. 하나씩 꺼내면서 생각했죠.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는 건 뭐였지? 어릴 때 엄마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지?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언제부터 엄마 손맛을 잊고 살았을까요? 잡채부터 시작했습니다. 당면을 끓는 물에 넣고 젓가락으로 돌리면서 문득 15년 전이 떠올랐어요. 신혼 첫 명절 때 시어머니 장명자 씨가 하신 말씀이요. 수진아, 우리 집 잡채는 당면이 쫄깃해야 해. 너무 익히면 안 돼. 그리고 간장은 진간장 말고 국간장으로 해야 색깔이 예뻐.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나요? 제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한 게 도라지를 손질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작년 추석 때 일이요. 제가 무심코 엄마가 해주신 도라지 무침이 그리워요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그럼 친정 가서 먹어라. 여기서는 우리 집 방식대로 해. 그 말에 가슴이 꽉 막혔었어요. 하지만 웃었죠. 늘 그랬듯이 새벽 6시가 되자 강재민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 때문이었겠죠. 잠옷 차림으로 부엌 문턱에 서서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오늘 장모님 생신이지? 나는 회사 일 때문에 나가야 할 것 같아. 죄송하다고 전해줘. 오늘이 일요일인데 무슨 회사 일이. 아, 중요한 미팅이 갑자기 잡혔어. 그러고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강재민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내일? 응, 괜찮아. 장모님 생신인데 뭐 어때? 그냥 골프 치러 가자.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칼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죠. 15년간 그래왔듯이 7시쯤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죠. 검은색 원피스를 입어봤다가 벗었어요. 너무 칙칙해 보였거든요. 베이지색 블라우스는 어떨까 싶어 입어봤지만 너무 화려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오늘이 니네 엄마 생신이라고 그렇게 꾸며? 라고 하실까 봐서요. 결국 회색 카디건을 골랐습니다. 무난하고 단정한. 시어머니가 뭐라 하지 않을 만한 옷으로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참 평범했어요. 9시 10분 고속버스에서 내리신 엄마가 보였습니다. 멀리서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죠. 커다란 보온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안고 계신 모습 때문이에요. 가까이 다가가니 엄마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얗게 튼 손등에 돋은 핏줄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엄마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을까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고 손톱 주변은 거칠게 일어나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환하게 웃으시며 달려오셨어요. 70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발걸음이 가벼웠죠. 엄마, 무거우셨을 텐데. 아이고, 뭘. 우리 딸 고생 많은데 이것도 못 해주겠니? 오늘은 엄마가 다 해왔으니까 그냥 앉아만 있어라. 차 안에서 엄마는 가방을 열어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고사리 나물, 도라지 무침, 시금치 나물, 콩자반, 멸치볶음. 모두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반찬들이었어요. 엄마, 이거 언제 다 하셨어요? 어젯밤에 조금, 새벽에 조금.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지만 보온통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각각의 밑반찬통에는 작은 꽃 스티커까지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죠. 분명 마트에서 파는 스티커였을 텐데 엄마 손을 거치니 특별해 보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송했어요. 엄마는 모르고 계셨거든요.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작아져 있는지, 얼마나 숨죽이며 살고 있는지를. 집에 도착해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온 반찬들과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예쁘게 배열했죠. 국그릇은 오른쪽에, 반찬은 작은 것부터 차례로, 숟가락과 젓가락은 오른편에.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방식대로 차렸습니다. 15년간 몸에 배인 습관이었죠. 와, 정말 맛있겠다. 우리 엄마 손맛 오랜만이네요. 엄마는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따라 웃었어요. 진짜로요. 억지가 아닌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10시 반쯤 되어서 시어머니 장명자 씨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늘 그렇듯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기셨죠. 그리고 식탁을 한번 쭉 훑어보셨어요. 표정이 묘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오셨어요. 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엄마도 얼른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죠. 네,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엄마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다시 식탁으로 시선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거지 같은 집에서 무슨 상 차리니? 그 숟가락이 금숟가락도 아니고. 순간 숨이 멈췄어요. 엄마 얼굴이 얼어붙는 게 보였거든요. 애비 없는 애들이 상 차린 줄 알겠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온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셨죠. 마치 정말로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부끄러운 일을 한 것처럼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고 손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웃었어요. 어떻게든 웃어야 했거든요. 어머님, 농담이시죠? 엄마가 정말 정성껏 해오셔서 맛있게 드셔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웃고 계셨습니다. 그 웃음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내 엄마 손에선 늘 냄새가 나. 기름 냄새인지 뭔지. 그건 평생 지워지지 않아. 우리 집 명색이 재벌인데 이런 촌스러운 반상 차림이 뭐야. 요즘은 다들 호텔 뷔페 시키던데. 그리고 다시 정적이 흘렀죠. 그 순간 남편 강재민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미 골프장으로 떠났겠죠. 엄마 생신인 줄 뻔히 알면서도 미안하다는 문자 하나만 보내고요. 시동생 강민우는 어땠을까요? 거실 소파에 반쯤 누워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한마디 했죠. 형수, 우리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음식 같은데요? 요즘은 다들 호텔 뷔페 시키든지 가던데. 그러고는 다시 게임에 집중했어요. 마치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엄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셨어요. 젓가락을 뚝 쥐고서 한참을 그렇게 눈동자에서 생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요. 엄마. 제가 조용히 불렀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식탁 위의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계셨죠. 저는 그때도 웃었어요. 늘 그래왔듯이, 늘 그래야 한다고 배워왔듯이. 엄마, 괜찮아요. 어머님도 그냥 농담이신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젓가락을 들지 않으셨어요. 30분, 1시간.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정성껏 준비한 나물들이 조금씩 식어갔고 엄마가 새벽에 우린 미역국도 김이 다 날아갔어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엄마를 버스터미널까지 배웅했습니다. 가는 내내 엄마는 말이 없으셨어요. 차창 밖을 보면서 가끔 한숨만 깊게 쉬셨죠. 엄마, 괜찮으세요? 오늘 정말 죄송해요. 버스에 오르시기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돌아보시며 억지로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괜찮다, 괜찮다. 우리 딸 며느리 잘하고 있다. 사람은 말야, 참고 또 참으면 나중에 다 복이 와. 엄마는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흠칫 작은 소리로 숨을 들이켰어요. 어깨가 살짝 떨렸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던 엄마의 뒷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이긴 처음이었어요. 70년을 살아오신 분이 이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있구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고 남편은 골프 모임이라며 밤늦게 들어왔고 시동생은 친구들과 술 마시러 나갔어요. 밤 10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뛰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15년 동안 이런 시기였구나 싶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처음으로요. 웃는 며느리는 오늘로 끝이다. 15년 동안 이 집에서 고분고분한 며느리로 살았어요. 강재민이 바람 피우는 것도 알았고 시어머니 구박도 참고 시어머니가 제 친정을 무시하는 것도 다 참았어요. 시동생이 제 앞에서 버릇없이 구는 것도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고요? 아이들 때문이었죠. 딸 유진이, 아들 윤호. 그 아이들만은 이 집안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요. 그 아이들만은 아버지 없는 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고요. 하지만 그날 엄마가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본 뒤엔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웃는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누구와 만나는지, 남편이 언제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시동생이 어떤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 누구도 내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다 보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죠. 하지만 곧 세상이 울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어요. 아침마다 강재민 출근 챙기고 시어머니 장명자 씨 아침 약을 챙겨드리고 시동생 강민우 빨래를 개어놓고 늘 하던 대로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이상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재민이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여보, 전화 왔어요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그날은 멈춰서서 화면을 봤어요. 민정, 여자 이름이었어요. 새벽 7시 20분에 누가 전화를 할까요? 강재민은 급하게 물을 뱉고 전화를 받았어요. 응, 아, 미안해. 아직 집이라서 응, 알겠어.
나가면 다시 연락할게. 5초 만에 끊었어요. 그리고 거울에서 제 눈과 마주쳤죠.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 직원이야라고 대충 넘어갔을 텐데 그날 강재민 표정이 묘했어요. 잠깐 굳었다가 웃었거든요. 회사 김 과장. 오늘 아침 미팅 건으로 민정을 김 과장이라고 둘러댔어요. 작년 회식 때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키 크고 대머리인 40대 아저씨.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의심이 아니라 관찰이요. 목요일 저녁 강재민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도 나고 셔츠에 향수 냄새도 났어요. 예전에는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며 옷을 받아서 세탁기에 넣었죠. 그런데 그날은 셔츠 깃을 자세히 봤어요. 립스틱 자국이 있었어요. 아주 작게 분홍색으로. 제가 쓰는 색깔이 아니었어요. 저는 주로 베이지 톤을 쓰는데 이건 선명한 핑크였거든요. 여보, 이거 뭐? 강재민이 돌아봤어요. 제가 셔츠를 들고 있으니까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거. 오늘 회식 때 김대리가 실수로 음료수를 흘렸어. 닦아주다가 그런 것 같은데. 그날 밤 강재민이 샤워하는 동안 지갑을 봤어요. 처음으로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 지갑을 뒤진 건 처음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명함들 사이에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스티커가 붙은 여자가 쓸 법한 메모지였죠.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 다음엔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15년 동안 이런 게 있었는데 모르고 살았다니. 메모지를 다시 제자리에 넣어뒀어요. 강재민은 아무것도 모르겠죠. 자신의 비밀이 발각됐다는 걸요. 다음은 시어머니 차례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장명자 씨가 친구들과 차 마시러 간다며 외출하셨어요. 보통 2시간 정도 나가시는데 그날은 4시간이나 계셨어요. 돌아오셨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오시거나 아니면 빈손으로 오시는데 그날은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두꺼운 갈색 봉투를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들이랑 차 마셨다고 했잖아.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시선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봉투를 들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밤 화장실 가는 척하며 복도를 지나다가 시어머니 방 불빛을 봤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문틈으로 살짝 소리가 들렸어요. 응, 맞아. 오늘 받아왔어. 내 명의로는 안 된다고? 그럼 민우 명의로 하면 되잖아. 어차피 나중에 다 민우 거니까. 전화 통하셨던 거예요. 이런 시간에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월요일이 되자 시동생 강민우에게도 관심이 갔습니다. 평소에 강민우는 아침 11시쯤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후에 잠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직업이 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사업한다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우연히 강민우 책상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투자 설명서 같은 것들이었어요. 부동산 펀드 투자, 고수익 보장 이런 문구들이 적힌 팸플릿들이요. 더 놀라운 건 그 설명서에 적힌 회사 대표가 강민우였다는 거예요. 강민우 대표이사라고 명함까지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회사를 차렸을까요? 그리고 이 투자 사업이라는 게 뭘까요? 팸플릿을 자세히 보니 더 이상했어요. 월 5% 고정 수익 보장, 원금 보장, 정부 승인 사업. 이런 문구들이 가득했는데 뭔가 의심스러웠어요. 세상에 이런 좋은 투자가 있다면 왜 아무나 못할까요? 그날 오후 강민우가 외출할 때
뒤따라가 봤습니다. 처음으로요. 15년 시댁 생활에서 시동생을 미행한 건 처음이었죠. 강민우는 자가용을 타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어요. 그리고 고급 카페에서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부부를 만났어요. 창 너머로 보니까 강민우가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손짓 발짓을 하면서요. 그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고 마지막에는 뭔가에 서명까지 했어요. 계약서 같은 것에요. 돌아오는 길에 강민우는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 또 한 건 성사됐어요. 3천만 원. 네, 이번 달에만 벌써 5건이에요. 곧 큰돈 들어올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 통화를 들으니 확실해졌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뭔가 같이 하고 있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뭘 놓치고 살았을까? 이 집안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왜 몰랐을까?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며느리였구나.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그냥 도움이었구나. 이 집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그냥 웃기만 하고 고개 숙이기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이제는 볼 거예요. 정확히요. 화요일 아침 옛날 대학교 동기 중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장미경, 회계사가 됐다고 들었는데 연락처가 있었나? 오래된 주소록을 뒤져봤어요. 있었어요. 오래전 핸드폰 번호가 아직 쓰는 번호일까 싶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미경아, 나 수진이야. 혹시 이 번호 아직 쓰니? 10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어머, 수진아. 오랜만이다.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가슴이 뛰었어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미경아, 시간 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할 이야기가 좀 있어. 그래, 언제든 좋아. 그런데 괜찮은 거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로 웃고 있었죠. 곧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장미경과 만난 건 그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 오랜만에 만나는 대학 동기였지만 미경은 여전했어요. 단발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 다만 예전보다 눈빛이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회계사로 일하면서 숫자와 거짓말을 구분하는 일에 익숙해진 눈빛이었죠. 수진아, 진짜 오랜만이다. 그런데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미경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거울로는 못 봤는데 그랬나 봐요. 응. 요즘 좀 복잡해서. 무슨 일인데? 문자로는 자세한 얘기 못 하겠더라. 저는 커피잔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15년치 이야기를 어떻게 요약할지. 결국 엄마 칠순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말, 엄마 상처받고 내려가신 일 남편 외도, 시어머니 구박, 그리고 그 후에 발견한 것들까지. 미경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이거 심각한데? 뭐가? 남편 외도는 그렇다 치고 시어머니랑 시동생이 하는 일. 이거 투자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월 5% 고정 수익 보장? 이런 건 10중 8구 폰지 사기야. 폰지 사기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미경이 설명해줬죠. 새로 들어온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는 방식이라고. 결국에는 모든 게 무너진다고요. 그럼 시어머니도 같이 연루된 거네? 그렇지.
명예대여, 자금 세탁.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수 있어. 수진아, 너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며느리로 살았을 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그리고 아이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게 하고. 미경은 작은 공책을 꺼내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통장 사본, 계약서, 전화 녹음, 만나는 사람들 신상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해. 너 혼자 하기엔 위험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정말?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미경의 조언대로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강재민부터였어요. 그날 저녁 강재민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봤어요.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강재민 생일이었어요. 너무 단순해서 한 번에 풀렸죠. 카카오톡 대화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민정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대화 내용을 보니 숨이 막혔어요. 오빠, 오늘 회의 언제 끝나? 빨리 끝나면 우리 단골 카페에서 만날까? 지금 집에서라 조심스러워. 내일 오후에 평소 장소에서 만나자. 알겠어. 오빠 때문에 요즘 설레서 잠도 안 와. 이런 대화들이 몇 달치나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있었는데 강재민 표정이 집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핸드폰 카메라로 화면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었죠. 다음 날은 시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장명자 씨가 또 친구들과 만난다며 외출하셨는데 이번엔 뒤따라가 봤어요. 강남의 한 사무실 건물에 들어가시더라고요. 1층 안내판을 보니 W투자자문이라는 회사가 5층에 있었어요. 30분 후에 나오실 때는 또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또 늦은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하셨어요. 이번엔 녹음을 해봤어요. 핸드폰 녹음 앱을 켜놓고 방문 앞에서 들었죠. 그래, 오늘 또 서류 받아왔어. 민우가 고객들한테 설명하기 쉽게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 네, 맞아요. 3개월 후면 큰 돈이 들어온대요. 그럼 그때 정산하고. 녹음된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맞았어요. 분명히요. 시동생 강민우는 더 쉬웠어요. 책상 서랍에 투자자 명단이 있었거든요. 이름, 전화번호, 투자 금액까지 적힌 수첩이요. 대부분 60대 이상이었고 투자 금액도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1억까지 다양했어요. 그 수첩을 사진으로 찍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수, 뭐 하세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강민우가 서 있었어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아, 이거 정리하다가. 정리요? 제 개인 물건인데요. 강민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의 건방진 모습과는 달랐어요. 뭔가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미안해요. 청소하다가 실수로. 앞으로는 제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개인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러고는 수첩을 제 손에서 빼앗아 갔어요. 그날부터 강민우는 방문에 자물쇠를 달았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이미 사진은 찍어놨거든요. 그날 밤 유진이와 윤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유진아, 윤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다음 주부터 할머니 집에 가서 지내면 어떨까? 친정 할머니요? 왜 갑자기? 엄마가 정리할 일이 좀 있어서. 유진이가 제 눈을 자세히 봤어요. 15살이지만 눈치가 빨랐거든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이상해요. 아무 일 없어.
그냥 엄마가 좀 바쁠 것 같아서. 윤호는 12살이라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유진이는 계속 제 얼굴을 봤어요.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잠깐 가서 지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니? 조금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엄마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알겠다. 언제든 와라. 우리 외손주들 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친정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엄마는 현관에서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제게는 조용히 물으셨어요. 수진아, 정말 괜찮은 거지? 네, 엄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뭔가 홀가분했어요. 이제 아이들은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이상해졌어요. 강재민은 왜 갑자기 아이들을 보냈냐며 따졌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며 불만을 표했어요. 강민우는 아예 저를 피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요즘 좀 이상하다. 예전 같지 않아. 어떤 면에서요? 글쎄,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눈빛도 그렇고. 그 순간 강재민과 강민우도 저를 봤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저는 웃었어요. 늘 그랬듯이. 그런가요? 별일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제 웃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며느리의 웃음이 아니라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웃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들도 눈치채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은 미경에게 전달됐고 아이들은 안전한 곳에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아직도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냥꾼의 웃음이었죠. 장미경에게서 전화가 온 건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아, 큰일이야. 내가 보내준 자료들 분석해 봤는데 이거 정말 심각해. 뭐가? 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완전히 유령 회사야.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시동생 혼자뿐이야. 그리고 투자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 내가 몇 명 확인해 봤는데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피해자들? 응. 김영식이라는 67세 남성분, 작년 11월에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약속한 수익금을 한 번도 못 받았대. 그리고 박순자라는 62세 여성분은 8천만 원 투자했는데 연락조차 안 된다고 하더라고.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심각해졌어요. 수진아, 이 사람들이 너희 시댁을 고소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게 밝혀지면 시어머니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 다행히 내가 모은 증거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다고. 강재민이 출근한 사이에 그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재민 부장님 부인 윤수진입니다.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혹시 강 부장님과 함께 일하시는 박민정 씨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요. 전화를 받은 직원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박민정 씨요? 아, 그분은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니신데요. 외부 업체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그럼 어느 업체에서 오시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 관련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박민정 디자인이라고 치니
몇 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중 하나에 사진이 있었는데 강재민 핸드폰에서 본 여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소개되어 있었고 연락처까지 나와 있었죠.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정 씨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강재민 씨 부인 윤수진입니다. 전화 너머로 숨쉬는 소리가 멈췄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죠. 그게 제가 좀 만나고 싶은데요. 사모님, 저는 정말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그날 저녁 강남의 한 카페에서 박민정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보니 정말 어려 보였어요. 제가 강재민과 결혼할 때 나이쯤 되어 보였죠.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처음에는 부장님이 결혼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민정은 뻔한 거짓말을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작년 6월쯤이요. 회사 프로젝트로 처음 만났는데. 좋아하세요? 우리 남편을요? 네. 민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좋아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화내려는 게 아니에요. 한참 후에 민정이 말했어요. 네, 좋아해요. 하지만 부장님이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그 순간 뭔가 확실해졌어요. 강재민은 이 어린 여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정 씨, 우리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저에 대해서요. 부장님은 사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다고. 듣고 있으니 화가 났어요. 강재민이 얼마나 치밀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민정 씨, 우리 남편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강재민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나고 왔어요. 친구? 누구? 왜요? 제가 누구 만나면 안 되나요? 강재민의 표정이 굳었어요. 예전에 저라면 미안해요. 그냥 동네 엄마들이랑 차 마시고 왔어요 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러실 줄 알았으면 저도 물어볼 게 있는데요. 뭐를? 박민정 씨요. 아세요? 그 순간 강재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됐습니다. 입을 벙긋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 모르시는구나. 그럼 됐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부엌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강재민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다음 날은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쯤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60대로 보이는 남성분과 여성분 한 분이 서 계셨어요. 혹시 강민우 씨 댁 맞나요? 네, 맞는데요. 저는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강민우 씨한테 투자한 돈 때문에 왔어요. 바로 미경이 말했던 그 피해자분이었어요. 옆에 계신 분은 부인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힌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작년 11월에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요. 처음 2달은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줬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투자했죠. 김영식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장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저희 집 주소를 아셨어요? 강민우 씨가 처음에 준 명함에 이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집이었네요. 그때 시어머니가 외출해서 돌아오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김영식 씨 부부를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분들이 누구세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김영식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이신가요? 강민우 씨 어머니시죠? 저희는 아드님한테 투자한 돈 때문에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투자? 무슨 투자요? 부동산 펀드 투자요. 8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6개월째 연락이 안 되네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강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더니 발걸음이 멈췄어요. 형수, 이분들이 누구세요? 김영식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강민우 씨,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전화를 얼마나 했는데. 아, 김영식 씨, 우리 돈 어떻게 된 거예요? 약속하신 수익금은 언제 주실 거고요? 강민우는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요? 벌써 6개월째인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민우야, 이게 뭔 소리냐? 너 투자 사업 한다더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8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이분들이 평생 모은 돈일 텐데. 김영식 씨 부인이 눈물을 흘렸어요. 맞아요. 저희 노후 자금이었어요. 아들이 권해서 투자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 때가 됐구나. 그날 밤 강민우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 통화를 하셨어요. 강재민은 늦게 들어와서 상황을 듣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민우가 이런 일을 저질렀어?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재민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니? 경찰서에 신고라도 들어가면.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미 늦었어요. 뭐? 내일 아침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요. 시어머니와 강재민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제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거든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은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수진아, 너 뭘 알고 있는 거야?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른 종류의 미소였어요. 저요? 전부 다요. 그 말을 한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강재민, 그리고 문틈으로 엿보고 있던 강민우까지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시선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장미경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부른 거였죠. 미경아,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그래, 나도 준비 다 됐어. 미경은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왔어요. 완전히 업무 모드였죠. 그리고 옆에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 함께 있었어요. 수진아, 소개할게. 변호사 이진혁 씨야.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이기도 하고. 이진혁 변호사는 인사를 하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사모님, 지금까지 모으신 증거들 정말 잘 정리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고발 접수하기에 충분합니다. 고발이요? 네. 투자 사기, 명예대여, 자금 세탁. 여러 혐의로 고발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김영식 씨 부부의 눈물진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엄마가 숟가락을 앞에 두고 무너지던 그날이. 해주세요. 고발.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내려오시고 계셨어요. 거실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들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수진아, 이분들이 누구니? 어머님께 인사드려야겠네요. 미경이 일어나서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대학 동기 장미경입니다.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회계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리고 이분은 이진혁 변호사님이세요. 변호사? 이제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하신 거겠죠. 어머님,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에서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이런 톤으로 말한 적이 없었죠. 무슨 말을? 민우 씨 일 때문입니다. 이진혁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강민우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실체를 조사해 봤는데요. 명백한 투자 사기입니다. 피해자만 현재까지 12명, 피해 금액이 총 6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6억? 시어머니가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이 사기에 개입하신 정황이 있습니다. 명에 대여, 서류 위조 협조 등.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미경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그래, 오늘 또 서류 받아왔어. 민우가 고객들한테 설명하기 쉽게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어머님, 저는 15년 동안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강재민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수진아, 도대체 뭐라는 거야? 당신도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뭔 이야기를 변호사까지 불러서. 박민정 씨 이야기요. 강재민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미경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강재민 씨,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내역들입니다. 호텔 예약, 선물 구입, 여행 경비. 총 1,200만 원 상당이네요. 그건 업무용이야. 박민정 씨와의 만남이 업무용이었나요? 이 영수증들 보세요. 커플링 구입, 프로포즈 레스토랑 예약. 이것도 업무용인가요? 강재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위층에서 강민우가 내려왔습니다. 어젯밤부터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소란 때문에 나온 모양이었어요. 형수,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민우 씨도 와서 앉으세요. 이진혁 변호사가 말했어요. 강민우 씨, 투자 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한다면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사기? 저는 사기친 적 없어요. 정말로 투자 사업을 했던 거라고요. 그럼 투자금은 어디에 썼죠? 사업 계획서는 있나요? 실제 부동산 매입 내역은요? 강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미경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민우 씨가 받은 투자금의 80%는 개인 용도로 사용됐어요. 명품 구입, 도박, 유흥비. 나머지 20%만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라며 돌려준 거죠. 그건 전형적인 폰지 사기예요.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김영식 씨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왔어요. 5명의 중년 부부들이 서 있었어요. 어제 김영식 씨한테 들었습니다. 강민우 씨가 여기 산다고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4천만 원 투자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저는 7천만 원이에요. 아들 결혼 자금이었는데. 거실이 순식간에 피해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강민우를 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돈 어떻게 된 거예요? 사기친 거 맞죠? 경찰서에 신고하겠어요. 강민우는 벌벌 떨면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자신도 공범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강재민이 갑자기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모든 게 수진이 때문이야. 수진이가 사람들 부추긴 거라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수진이가. 제가 진실을 밝혀낸 거예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15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저지른 일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이런 식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는 걸 보고는요. 김영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이 잘하신 거예요. 이런 일은 밝혀져야 해요. 다른 피해자들도 동조했어요. 그때 이진혁 변호사가 말했어요. 자, 이제 정리해보죠. 피해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오전에 경찰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발장 접수와 함께 진술 받겠어요. 고발장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강민우 씨는 투자 사기, 장명자 씨는 사기 방조 및 명예대여, 강재민 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거실에 있던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분노, 당황, 배신감. 여러 감정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시선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어머님, 여보, 민우 씨. 15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배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웃겠어요. 더 이상 웃는 며느리는 없어요. 피해자들이 하나둘 집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미경과 이진혁 변호사도 함께 나갔고요. 거실에는 시댁 식구 3명과 저만 남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15년이,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거짓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피해자들과 변호사가 떠난 후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시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혀서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있었고, 강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재민은 서재에서 뭔가를 정리하느라 바빴죠. 저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캐모마일 차. 엄마가 마음이 복잡할 때 마시면 좋다고 하신 차였어요. 그때 강재민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이 모든 걸 되돌릴 수는 없을까? 강재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처음으로 애원하는 톤이었어요. 되돌린다고요? 고발장 취하하고 다 없던 일로 하는 거야.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보상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강재민을 똑바로 봤어요. 15년 동안 저를 무시한 것도 보상할 건가요? 박민정 씨와 바람 피운 것도? 엄마를 모욕당하게 한 것도? 수진아. 그리고 여보는 지금도 모르고 계시네요. 정작 무서운 게 뭔지. 뭐가? 이게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요. 강재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됐습니다. 맞아요.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에 연루되면 경력이 끝나는 거죠.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저는 급하게 부축했어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다. 너네 엄마한테 못된 짓 했다는 거 안다. 그러니까 제발.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빌어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어머님, 너무 늦었어요. 늦었다고? 뭐가 늦었다고? 갑자기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졌어요.
너 같은 게 우리 가문을 망치려고 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결국 본색이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가문이라고 하셨나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투자 사기치고 바람 피우고 노인들 돈 뜯어먹는 게 가문이에요? 감히 시어머니가 손을 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강재민이 말렸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때 강민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형수, 정말 고발할 거예요? 응. 저 감옥 가는 거예요? 그건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겠죠. 강민우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형수, 제발이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아직 젊은데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도련님, 그런 말하기 전에 피해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김영식 씨 부부가 얼마나 절망스러우셨는지. 그건 제가 갚아드릴게요. 시간을 좀 주시면. 뭘로요? 지금 당장 6억이 어디 있어요? 강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세 사람이 모두 저를 에워쌌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강재민은 애원하면서, 강민우는 절망하면서, 수진아, 내가 진짜 우리를 망치려는 거구나. 시어머니가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너도 공범이야. 너도 이 집에서 살면서 혜택 받았잖아. 협박이세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야. 너 혼자만 깨끗할 거라고 생각해? 그 말에 제가 웃었어요. 정말로 웃었어요. 어머님, 정말 끝까지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경아, 나야. 응, 지금 집에서 협박당하고 있어. 녹음하고 있으니까 계속 말해봐. 핸드폰 스피커로 미경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수진아, 안전한 곳으로 나와. 지금 당장. 세 사람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때까지 참고 있던 제 감정이 터졌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 그동안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제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서 오늘은 또 뭘 잘못했을까 생각하고 어머님 눈치 보고 여보 비위 맞추고 민우 씨 뒷바라지하고 수진아,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제 엄마가 정성껏 해온 음식을 거지 같다고 하실 때 저는 웃었어요. 왜냐고요? 그게 좋은 며느리라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저를 머슴으로 봤고, 여보는 저를 보조 역할로 봤고, 민우 씨는 저를 하인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가족이라고? 웃기지 마세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 가정 내 협박 신고요. 뒤에서 강재민이 다급하게 나왔어요. 아, 그게 오해입니다. 가족끼리 이야기하다가 사모님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저에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이 댁에서 투자 사기 관련해서도 고발이 접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강민우가 뒤에서 비틀거렸어요. 그건 내일 오전에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됩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뵙겠네요.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어요. 체념의 정적이었죠. 시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강재민은 벽에 기대서서 한숨만 쉬었어요.
강민우는 계단에 앉아서 머리를 감쌌어요.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진짜 끝이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어요. 엄마, 괜찮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목이 메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나가는 걸 실감했거든요. 네, 엄마. 그래, 우리 딸.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와. 전화를 끊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15년을 살았던 이 집이 이제는 정말 남의 집 같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고발, 수사, 재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로 자유로워질 거니까요. 며느리가 아닌 윤수진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장미경, 이진혁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하는 순간이었죠.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거든요. 윤수진 씨, 고발 의사가 확실하신가요? 담당 형사가 물었어요. 네, 확실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경찰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들이 저에게 인사했어요. 김영식 씨 부부를 비롯해서 총 8명의 피해자분들이 와 계셨습니다. 사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모님 아니었으면 우리 평생 당하고만 살았을 거예요. 박순자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처음엔 사모님을 의심했어요. 한 가족인데 어떻게 고발을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모님이 가장 큰 피해자셨네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저를 이해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오후 2시쯤 경찰이 우리 집에 수색영장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미 친정에 와 있었지만 미경을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아, 강민우 체포됐어. 그리고 시어머니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고, 강재민은 회사에서 정직 처분 받았어. 법인카드 남용 건으로 내부 감사도 시작됐고, 핸드폰 너머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아, 이제 정말 끝이야. 너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친정 식탁에서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유진이와 윤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은 거예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이제 괜찮아. 그럼 우리 계속 외할머니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윤호가 밝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친정에서 지내는 게 훨씬 편해 보였어요. 그건 엄마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정해야겠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급할 거 없다. 천천히 생각해라. 우리는 언제든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일주일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민우가 구속되었고 시어머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나이를 고려해서 실형은 면했지만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피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됐죠. 강재민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그리고 박민정과의 관계도 끝났다고 들었어요. 젊은 여자가 이런 상황의 남자와 계속 만날 리는 없었겠죠. 가장 놀라운 건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목소리가 많이 늙어 보였어요. 네, 어머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너네 부모님한테. 시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 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어머님,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재민이랑 민우가 없으면 나 혼자 살기엔 너무 크거든. 너라도 돌아와 줄 수 있겠니?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한 달 후,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이사하는 날 시댁에서 제 짐을 가지러 갔어요. 15년치 짐이었지만 정작 가져갈 건 많지 않았어요. 아이들 사진, 몇 권의 책, 그리고 엄마가 써주신 레시피 노트.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와서 절 배웅해 주셨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아이들, 가끔 데려와도 되겠니? 네, 그러세요. 차가 출발할 때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혼자서 집 앞에 서 계신 모습이 조금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햇빛이 잘 드는 집이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다. 아이들이 집 안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어요. 유진아, 윤호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끼리. 네, 엄마. 그날 저녁, 새 집에서 첫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들어간 식사였어요.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문득 생각났어요. 엄마 칠순날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던 그 순간을요. 그때는 절망의 순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제 인생이 바뀌는 시작점이었어요. 엄마, 왜 웃어요? 유진이가 물었어요. 그냥 행복해서. 정말 그랬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며느리의 웃음이 아니라 엄마의 웃음이었죠. 다음 날 장미경이 새 집에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축하해. 정말 멋있어. 고마워, 미경아.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뭘? 친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데 미경이 뭔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혹시 일할 생각 있어? 우리 회계법인에서 보조 일할 사람 찾고 있거든. 정말? 응. 경력도 필요 없고 천천히 배우면 돼. 수진아 같은 사람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제 가슴이 뛰었어요. 일을 한다는 것. 제 능력으로 돈을 번다는 것. 해볼게. 그래. 월요일부터 나와. 그 순간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며느리 윤수진은 죽었어요. 이제 진짜 윤수진이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엄마 생신이 돌아왔어요. 71 생신이셨죠. 이번에는 달랐어요. 엄마가 저희 새 집으로 오신 거였어요. 아버지와 함께요. 할머니, 할아버지. 유진이와 윤호가 현관에서 뛰어나가 엄마와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우리 외손주들, 키가 또 얼마나 컸니? 엄마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1년 전과는 전혀 달랐어요. 자유롭고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엄마, 아버지,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인사드렸을 때 엄마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셨어요. 우리 딸, 참 많이 예뻐졌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 정말 그랬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도 느꼈거든요. 제 얼굴이 달라졌다는 걸요. 회계법인에서 일을 시작한 지 10개월이 됐어요. 처음에는 서류 정리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간단한 회계 업무도 혼자 할 수 있게 됐어요. 미경이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엄마, 제가 직접 요리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잡채, 나물들.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어요. 와, 정말 맛있겠다. 우리 딸이 이렇게 요리를 잘했나?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1년 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없었는데, 엄마, 그때 정말 힘드셨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제? 작년 생신 때요.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을 때 엄마가 잠깐 멈추셨다가 웃으셨어요. 그때는 화나고 서러웠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우리 딸을 깨우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계기요? 응. 엄마가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수진이는 계속 그 집에서 고생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일이 오히려 잘 된 거지. 엄마의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오신 분의 깊이 있는 시각이었죠.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뭘 미안해해. 우리 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냥 환경이 안 좋았던 거지. 그때 유진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맨날 조심조심하고 눈치 봤는데 지금은 정말 당당해요. 맞아요. 엄마가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보면 정말 멋있어요. 윤호도 거들었어요. 아이들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제가 변한 게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엄마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어요. 수진아, 정말 잘했다. 뭐요? 그 집에서 나온 거, 새로 시작한 거. 엄마가 보기에도 지금이 훨씬 좋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일도 해야 하고. 그래도 해냈잖아.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하나 말해줄 게 있어. 뭐예요? 사람이 말야 자기 자리를 찾기까지 시간이 걸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평생. 그런데 우리 딸은 15년 만에 찾았어. 늦은 게 아니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말야, 진짜 가족이라는 건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야.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 네, 엄마. 너는 이제 그런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어. 유진이, 윤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참, 며칠 전에 내 시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시어머니가요? 응. 안부 인사하시더라고. 그리고 수진이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던데. 시어머니, 요즘 혼자 지내시면서 많은 걸 깨달으셨나 봐요. 그분도 나름 힘드실 거야. 70평생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을 테니까.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까지 이해하려고 하시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와 아이들이 거실에서 윷놀이를 하고 계셨어요. 윷 나왔다. 윤호가 소리치며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엄마 아버지를 배웅하면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앞으로도 힘든 일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우리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네, 엄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너 자신이 있어. 윤수진이라는 사람이 차가 떠나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는 길에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좋은 소식이야. 뭔데? 내가 맡은 프로젝트 정말 잘했다고 본사에서 인정받았어. 그래서 정직원 제의가 들어왔어. 정말? 응. 축하해. 가슴이 뛰었어요. 정직원.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았을 때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시댁 거실에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 책상에서 희망을 꿈꾸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유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글짓기 숙제 있어요. 주제가 우리 엄마인데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며느리로 살 때는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늘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제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더라고요. 퇴근길에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뭘 해 먹을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해야지. 이런 고민조차 행복했어요. 누군가 눈치 볼 필요 없이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되는 고민이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다녀오셨어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니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절망 속에서 결심했었죠. 웃는 며느리는 오늘로 끝이다라고. 그리고 지금 저는 정말 웃고 있어요. 며느리의 웃음이 아니라 윤수진의 웃음으로요.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어요. 새 집으로 이사와서 제대로 보는 별빛이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일이든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윤수진이니까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니까요. 며느리는 이제 웃지 않아요. 윤수진이 웃고 있어요. 진짜로 행복하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